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늘 이 시간에 중국과 미국에 관련된 소식들 많이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중국은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친중국 그리고 반중국으로 G7 회의 이후에 좀 나눠지는 모습을 국제 질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당 100주년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은 현재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당장 베이징 주변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요. 건설 공사까지도 중단이 되면서 6월 초부터 베이징 블루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가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성대한 기념 행사와 관련된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안문 광장 주변은 현재 폐쇄된 상태고요. 베이징의 주요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입구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선전이라든지 좌담회를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6월 17일 날에는 유인 우주선 선조 12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정거장 건설과 관련된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우주 강국이라든지 중국의 꿈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창당 100주년 행사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100주년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국가 목표나 아니면 키워드 같은 어떤 것들이 좀 제시될까요? 이번에 기념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통치하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샤광 사회,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회의 완성을 알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2049년까지 중국 건국 100주년까지가 되겠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G1 국가로 우뚝 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2035년 1단계까지는 GDP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 성장 계획에 따라서 혁신형 국가를 만드는 목표, 또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갖는 국가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고요. 또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 개선시키는 대책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기술 중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연평균 7% 정도씩 계속 늘려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적 자립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1위하는 이런 품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2049년까지 G1 국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2018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 중국의 대미 수출이 49.8%나 또 상승을 했고요. 외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 투자도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미국의 제재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제조업에 공장이 없는 팬리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제조 공장은 아예 중국에다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 기업 스스로는 부가가치 높은 개발이나 디자인, 마케팅만 주력하는 이런 경영 방식이 미국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전자나 일반 기기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팬리스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공개한 공급 업체는 모두 200개사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 중국이 가장 많은 51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개에 불과합니다. 팬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뭐 인프라 시설이 워낙 중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중국과 관련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팹립스 기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기술력 수준은 미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미국 국립과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라든지 항공우주, 제약, 과학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미국을 쫓아올 정도로 세계 2위고요. 특히 자동차, 의료기기, 기계설비, 철도, 그리고 전기기기, IT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8년 기준으로 거의 73%에 달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여러 가지 그 제한 조치 규제를 계속 내리고 있지만 중국의 태양광 기술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뭐 현저한 비용 우위뿐만 아니라 뭐 수출 다변화, 또 중국 시장의 판매 확대에 따라서 성장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책 지원 속에서 급속도로 산업 부분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본다면 헛스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중국의 세계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가 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태양광 패널 원료 기업까지 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또 제재를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중국 관료들과 관련해서는 위구르 인권과 탄압과 관련된 사람들은 뭐 현재 비자 제한뿐만 아니라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았고요. 이제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원료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미국 보고서를 보면은 뭐 중국은 신장 위구르의 그 제대한 군인들을 집단 지주시켜서 준 군사 조직과 동시에 농업이나 생산에 종사하는 일을 시키는데요. 이를 병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을 비롯해서 면화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폴리실리콘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 절반이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5개 기업이 상무부로부터 제재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된다는 점은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강제 노동,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도록 명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우리나라, 호주, 인도 같은 기업들도 중국과 관련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됐던 반외국 제재법에 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제재에 동참한 세계적인 기업에 대해서도 맞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아무래도 세계 그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제재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그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가격 급등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내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지만 또 포지션을 잘 취해야 될 것 같다.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중국이 이제 혁신 산업으로 성장시킬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제재에도 이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발전을 막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작년에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는 40%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과 유럽 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뭐 코로나라든지 탈탄소와 관련해서 각국이 상당히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2억 3천만 대까지 급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됐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절반 정도가 판매되는 시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5년까지도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한 25% 정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투자 시에는 전기 자동차를 꼭 편입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전기차 시장 앞으로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듣고 싶은데요. 네,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급성장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배터리 가격 하락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 생산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급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와 거의 같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지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시에 중국은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 번호판을 따로 사야 됩니다. 보통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번호판 비용이 전기 자동차는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 자동차의 차종이 무척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자의 그 수요에 맞춰서 SUV 차량뿐만 아니라 고급 세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 버스와 같은 다양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신차가 출시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은 강력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부품 제조는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도 납품할 정도로 질도 높게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 부쩍 중국 시장에 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연초부터 춘절까지 급격히 상승을 했다가 지금 4개월째 주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경기는 V자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중국 시장 조정을 받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증권 당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품 발생을 우려하는데 특히 금융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열 억제를 풀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시장에 기업의 자금들이 부정 유입됐는지를 현재 조사가 아직 들끝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의 자율 방임적인 자세를 그동안에 취해왔는데 이제는 규제 강화로 전환됐던 것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계속 그 악영향을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또 홍콩 정부가 주식 거래와 관련된 거래세를 인상한 것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완만하게 지금 정고점 부분까지 주가가 상승한 상태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막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그렇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투자주도의 성장,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된 저축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규제를 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빠르게 중국 증시와 해외 증시 간의 주가 괴리도도 해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괴리가 해소되면서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중국 증시 많이 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를 낙관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주가가 펀더멘탈에 비해서 상당히 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적 전망도 좋고요. 해외 투자가나 개인, 연기금 쪽에서도 자금 유입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증권회사의 신규 증권 계좌 개설 숫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신용거래 잔액도 무척 빨리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조 위엔으로다가 2015년 7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높아졌고요.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기업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증시 개혁도 추진합니다. A 시장에 IPO 등록제가 실시가 되고요. 저축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MSCI 글로벌 지수에 중국 증시의 투자 비중이 계속 꾸준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은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장기 투자 시각에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